우리 민석이는 재벌집 딸과 결혼해야 할 사람이라고. 찬물이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 지아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그 후 몇 달간 대형 푸드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요구, 대기업 거래처들의 줄줄이 계약 해지. 민석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벌인 그 여자의 치밀한 복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급 한정식집 청담원의 개인실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께서 한 땀 한 땀 준비하신 거예요. 마음만은 정말 크답니다. 최 여사는 선물 상자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고작 이거야? 이런 것 갖고 우리 민석이 옆에 서겠다고? 최 여사가 선물 상자를 거칠게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발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이나 해봐. 최 여사가 식탁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아는 최 여사의 손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귀한 사람이야. 너 같은 애랑은 급이 달라. 최 여사가 물컵에 찬물을 지안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지안의 단정한 정장을 적시며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안은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무관심한 표정으로 냅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석 씨, 저 좀 봐요. 한마디만 해줘요. 제 편이라고. 지안이 민석을 바라보며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민석은 냅킨을 접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현실 좀 보자. 내가 우리 집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지안의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예단 목록을 집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쪼잔한 목록을 봐. 금팔찌 한 돈에 반지 두 돈이라니. 최 여사가 예단 목록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개인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 마음이에요. 제발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가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정성? 이런 걸로 정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민석이는 말이야. 최소한 몇십억은 되는 집안과 결혼해야 한다고.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 진심이에요?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석이 냅킨을 식탁에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안아, 미안하지만 이런 결혼은 서로 힘들어. 알잖아. 지안의 눈에서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전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 이제 끝입니다. 최 여사가 놀란 듯 지안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저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지안이 가방을 들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게 미쳤나? 우리가 버린 거야. 우리가. 지안이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전화도 하지 말고 앞길 막지 마세요. 두 번 다시는. 지안이 문을 닫고 나가자 최 여사가 더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 감히 우리한테.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담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외제차가 가게 맞은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의 차였습니다. 지안이 차 안을 들여다보니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낯선 여자가 민석과 밀착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귀걸이부터 목걸이까지 온몸에 반짝이는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야 오빠 최고 이런 차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 여자가 민석의 팔을 붙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민석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유라야, 앞으로 더 재밌는 거 많이 보여줄게. 기대해. 지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도심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안이 몰래 뒤를 따라가니 두 사람은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확인한 지안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지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치웠습니다.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지안이 다이얼을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일반 전화기와 다르게 생긴 위성 전화기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위성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진성그룹 비서실입니다. 말씀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예요. 한지안.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티끌 하나라도 늦추지 말고 진행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끊고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액자를 제자리에 걸어두고 가게 문에 장기 휴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지안이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손님 목적지는요? 강남 진성빌딩으로요. 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며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안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민석과 유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최 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이거 좀 봐요. 우리 며느리가 가져온 다이아예요. 3천만 원 넘는다니까. 하객들이 감탄하며 보석 감정서를 돌려봤습니다. 어머머, 진짜 금수저 며느리네.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최 여사가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가 아버지 사업도 크게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민석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신랑 신부석에서 민석은 턱시도를 입고 유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라야, 고맙다. 너 만나고 우리 집안 살았다니까. 유라가 웨딩드레스를 살짝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이제 한 식구야. 내 손 꼭 잡고 가자.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석과 유라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호텔 방에서 민석이 샤워를 하는 사이 유라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민석이 준 결혼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최 여사의 금고에서 미리 빼돌린 금팔찌까지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라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지? 배 타고 바로 뜰 거야. 늦지 마. 민석이 샤워실에서 나왔을 때 유라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석이 허둥대며 유라를 찾아 호텔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직원분 못 봤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외출한다는 말씀은 안 들었는데요. 그때 민석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끝이야. 더 찾지 마. 난 자유야.
민석이 바닷가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 보트 한 척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석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보석 감정선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김유라라는 이름도 거짓이었어요. 민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하나라도 알려줘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서 추적이 어려울 것 같아요. 민석이 집에 돌아가 최 여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석이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셨지만 최 여사는 며칠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대형푸드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급작스럽게 대출 상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석이 은행 지점장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우린 문제가 없어요. 지점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업체 목록에 들어가셨어요. 리스크 관리요? 우리 회사가 뭔 문제가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다음 날 대형 푸드와 거래하던 대기업들에서 연달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민석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죄송해요, 민석 대표님. 저희도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요. 윗선이 누구예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대형 푸드와는 거래 중단하라고 해서요.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지안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했습니다. B&D 파트너스를 통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푸드의 주요 거래처 해지가 완료되었고요. 지안이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은행 쪽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출 조기 상환 요구까지 마쳤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자금 부족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지안이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J캐피탈 쪽에 연락해서 구원 투수 역할 준비하라고 하세요. 한편 대형 푸드 공장 앞에는 하청업체 사장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공장 정문을 막고 소리쳤습니다. 민석 대표 나와.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2달째 원자재비를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민석이 공장에서 나와 사장들을 달랬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 며칠만 더 버텨주세요. 하청업체 사장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소리를 몇 달째 듣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돈 안 주면 우리도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민석이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날 저녁 민석에게 은행에서 또 다른 통보가 왔습니다. 이틀 안에 급한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면 부도 처리됩니다. 민석이 절망에 빠져 사금융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죽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야, 민석아. 내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 그런데 누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제발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브로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군데 있긴 해. J캐피탈이라고 구조조정 전문 회사야.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울 거야. 민석의 눈에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뭐라도 할게요. 그냥 연결만 해주세요. 이틀 후 민석은 사채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J캐피탈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석 대표님 맞으시죠? 편하게 앉으세요. 네, 맞습니다. 민석이 의자에 앉으며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과거 민석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표정 변화 없이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형 푸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도윤이 두꺼운 파일을 민석 앞에 놓았습니다. 저희 J캐피탈은 진성그룹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구조조정 전문 기업입니다.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성그룹이요? 진짜 우리 회사를 살려준다는 거죠? 네, 진성그룹에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선별해서 저희에게 구조조정을 의뢰합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대형 푸드도 그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이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 민석 앞에 놓았습니다. 부채 전액 상환과 운영 자금 지원을 해드리는 대신 경영권을 저희가 맡게 됩니다. 민석이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경영권을 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큰 결정은 저희가 맡습니다. 대신 대표님이 전부 책임지는 연대 보증을 서주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개인 연대 보증이요? 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진성그룹 차원의 선의의 구제니까요. 그때 최 여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어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민석아, 여기가 그 투자회사구나. 최 여사가 도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도윤입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최 여사가 앉으며 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민석이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그럼요. 진성그룹에서 직접 나서는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도윤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채 상환은 내일까지 완료하고 운영 자금도 일주일 안에 입금해 드립니다. 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10억입니다. 바로 넣어드릴게요. 믿으세요. 최 여사가 민석의 팔을 잡으며 흥분했습니다. 민석아, 이거 완전히 살 길이 열린 거야. 민석이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안정되면 경영권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최 여사가 민석을 재촉했습니다. 민석아, 여기서 망설일 시간이 어딨어. 당장 사인해. 민석이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장 찍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나 무서워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성그룹이 책임져요. 믿고 가시죠. 최 여사가 민석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민석이 마침내 계약서,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윤이 계약서를 재빨리 회수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대표님은 이제 살았습니다.
민석과 최 여사가 기뻐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민석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네, 어머니. 진성그룹이 도와준다니까 틀림없어요. 두 사람이 사라지자 도윤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 성사. 바로 진행하세요. 도윤이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진성그룹 법무팀입니다. J캐피탈 대표 서도윤입니다. 대형 푸드 압류 절차 바로 실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자산부터 진행할까요? 강민석과 최영자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 전부입니다. 한편 민석과 최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우리 회사 문제 해결됐어요. 진성그룹에서 직접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최 여사도 신이 나서 지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1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석이 복이 정말 많아요. 바로 그때 민석의 휴대전화에 법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자산 압류 및 경매 개시 통보. 민석이 문자를 읽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끝난 거예요? 최 여사가 문자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우린 망한 거야.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지아는 수많은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형 푸드 관련 서류와 압류 진행 상황 보고서가 가득했습니다. 지안이 펜을 놓고 목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조인식 준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세요. 회장님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비서가 나가고 지안 혼자 남았습니다.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져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비서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소담 반찬 가게가 있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근처 골목에는 허름한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안이 포장마차에 앉아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우동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혼자 오셨죠?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요. 지안이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안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뵙네요, 회장님. 이런데도 오시는군요.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회사에서 회장님 나오는 거 보고 그냥 따라와 봤어요. 도윤이 할머니에게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소주 한 병이랑 안주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술은 잘 안 마셔요. 지안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안 앞에 놓았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우동만 드시고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지안이 서류를 펼쳐보니 소담 아트센터 설립 계획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회장님이 어릴 때 꿈이 화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후원 재단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진성그룹 인사 파일에 있더라고요. 대학 때까지 미술 전공하셨죠? 오래 고민하신 꿈 같아서요. 지안이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어 놓았네요.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진성그룹이 앞으로 어디를 보고 갈지 생각해야죠. 지안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요? 네. 회장님이 진짜 원하는 게
정말 민석 씨 망하는 것뿐인가요? 지안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성그룹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든 아이들 돕고 문화예술 살리는 회사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듣는 회사 말입니다. 지안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래 회장님이 하고 싶던 일들이잖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일이 아니고요. 도윤이 소주잔을 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실 진성그룹하고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인데요? 대학 등록금이 없었는데요. 진성그룹 장학금 덕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안이 놀란 듯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때 장학금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빚이 있었죠. 도윤이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생 명단에서 회장님 아버님 이름을 봤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을 도우셨더라고요. 조용히요. 지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회장님도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복수보다 그런 일이 훨씬 값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안이 처음으로 우동에 젓가락을 댔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복수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제는 다른 것도 좀 보셔야죠. 회장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도윤이 아트센터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시관 만들고 옆에는 아이들이 미술 배우는 교실 만들고요. 돈 없어서 학원 못 가는 아이들도 여기서는 마음껏 그리게 하고요. 지안이 설계도를 보며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좋겠네요. 이런 곳이 생깁니다. 회장님이 하겠다고만 하시면요. 도윤이 지안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내일 조인식만 끝나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새 출발입니다. 지안이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줘요? 회장님 마음이 보여서요. 그냥 돈 벌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요. 지안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네요. 별 말씀을요. 앞으로 같이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요. 도윤이 조인식에 대한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일은 감정 섞지 마세요. 속상해도 티내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고 나오셔야 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포장마차를 나서며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인생 새로 여는 날입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일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안은 진성그룹 디자이너가 준비한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지안의 모습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안이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로 다 끝낸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도윤이 준비된 블랙 세단에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회장님? 응, 가요. 차가 대형 푸드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네요. 도윤이 지안을 격려했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이라면 충분히 잘 넘기실 겁니다. 차 안에는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안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푸드 본사 대강당에는 경제지 기자들이 대거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재밌는 기사 많이 나오겠는데요? 진성그룹이 직접 나선다니까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강당 입구에서 최 여사와 민석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기자들을 맞았습니다. 최 여사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기사 예쁘게 좀 써주세요. 민석도 넥타이를 고쳐매며 기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대형푸드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단 위에는 인수합병 조인식을 위한 서명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민석의 팔을 잡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우리도 대기업 식구 되는 거야. 엄마가 꿈꾸던 날이야. 네, 어머니. 상상도 못했네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지금부터 대형푸드 인수합병 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피닉스 홀딩스 및 진성그룹 연합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지안이 도윤과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안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냉정한 표정이 강당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민석이 지안의 얼굴을 확인하고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지안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도 지안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그 반찬 가게 그년이야? 기자들이 지안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안은 시선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지안의 옆에서 차분하게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닉스 홀딩스 대표 한지안입니다. 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장난이야. 경호원들이 재빨리 최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진행에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안이 인수합병 서류를 펼치며 서명했습니다. 사회자가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유주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한지안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급히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진성그룹이라니.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제2캐피탈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안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대표가 며칠 전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이어서 민석과 유라의 결혼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기 결혼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신 장면입니다. 최 여사가 의자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지안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민석에게 던졌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자산 압류 통보서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해? 강민석 대표님과 어머님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됩니다.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내 추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체에 빌린 돈까지 합치면 총 부채는 약 15억입니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모든 게 다 날아간다고? 최 여사가 단상으로 뛰어오려다가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지안아, 이러지 마. 사람 살려. 지안이 최 여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최 여사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제발. 지안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기회 드렸을 때 발로 저를 차버리신 분들이잖아요. 민석이 바닥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안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경호원들이 민석을 막아섰습니다. 지안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두 분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조용히요. 안 돼. 안 된다고. 이럴 순 없어. 민석과 최 여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지안, 내가 사람이냐? 최 여사의 소리가 강당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강당 문이 닫히자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인수 배경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결정입니까? 지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수한 경영 판단입니다. 대형 푸드의 수익성과 미래 가치를 보고 인수했습니다. 도윤이 지안의 옆에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형 푸드는 진성그룹의 식품 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용도 최대한 유지할 예정입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간 후 지안과 도윤만 강당에 남았습니다. 도윤이 샴페인 2잔을 가져와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획하신 대로 다 끝났습니다. 지안이 샴페인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밖에서는 압류 딱지가 붙은 민석의 외제차가 견인차에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도윤이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회장님 인생 2막입니다. 창밖에서는 민석과 최 여사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안이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까지 볼 시간은 없네요. 미술관 준비에 집중해야겠어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지안과 도윤이 샴페인으로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안과 도윤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며 곧 태어날 아이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지안이 소파에 앉아 미술관 설계도를 펼쳐놓고 도윤과 상의했습니다. 여기 이쪽에 아이들 미술 교실을 따로 만들면 어때요? 도윤이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형편 어려운 아이들도 와서 마음껏 그릴 수 있겠네요. 지안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나중에 여기서 그림 그리겠죠? 그럼요. 엄마 닮아서 손재주 좋을 겁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민석은 폐차장 구석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지안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민석이 폐차장에서 절단기를 찾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나도 한 번은 되갚아줘야지. 며칠 후 밤 민석은 도윤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민석이 절단기로 브레이크 라인 일부를 조심스럽게 훼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서도윤. 나만 이렇게 당할 순 없지. 다음 날 소다마트 센터 개관을 앞두고 지안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혼자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지안 혼자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꿈 같네요. 이런 곳을 제가 만들게 되다니. 지안이 전시된 그림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아파. 지안이 배를 움켜쥐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센터 뒤쪽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미리 가져온 휘발유를 창고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다 타버려라, 다 망가져봐라. 민석이 흐릿한 불빛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연기 냄새를 맡고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지안이 출구를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겹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지안이 간신히 2층으로 올라가며 외쳤습니다. 그때 아트센터 앞을 지나가던 도윤이 화재를 목격했습니다. 저게 센터에서 나는 불이야? 지안이. 도윤이 차에서 뛰어내려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경비원이 도윤을 막으려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안에 제 아내가 있어요. 제가 안 들어가면 누가 구해요. 도윤이 경비원을 뿌리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석이 황급히 현장을 떠나려 하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야. 민석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연기로 가득 찬 2층에서 쓰러져 있는 지안을 발견했습니다. 지안아, 나야, 도윤이야. 정신 좀 차려봐. 도윤이 자신의 외투로 지안을 감싸고 업었습니다. 불길이 계단까지 번져서 탈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갈 수 있어. 꼭 나간다. 도윤이 지안을 다독이며 간신히 화염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지안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안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환자 상태 위급합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구급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윤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안아, 버텨. 너도 우리 아기도 둘 다 꼭 살자. 같은 시각 요양병원에서 최 여사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남구 소담 아트센터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강민석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에서 민석의 사진이 나오자 최 여사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석이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최 여사가 충격을 받아 구토를 하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들이 달려와 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최 여사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석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폐건물 지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자신의 수배 소식을 확인하고 절망했습니다. 수배? 이제 진짜 끝났구나. 민석이 머리를 감싸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짓까지 했지, 미친놈이지, 내가. 병원에서는 지안이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도윤이 복도를 오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깊은 밤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 다 살았군요. 몇 시간 후면 의식을 되찾을 거예요. 많이 약해져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안이 병실로 옮겨지고 도윤은 지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도윤 씨 맞으시죠? 화재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이 지안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강민석 씨가 화재 전날 밤에 건물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한 게 맞군요. 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강민석 씨 지문도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또 다른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참, 그리고 선생님 차량도 점검해 봤는데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차 말입니까? 네.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잘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강민석 씨 소행으로 보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를 죽이려고 한 거네요. 네, 살인 미수 혐의도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틀 후 민석은 폐건물 지하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강민석, 경찰이다. 일어나. 민석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방화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석이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석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해. 한지안이 먼저 우리를 망하게 한 거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강민석 씨, 왜 방화를 저질렀습니까? 방화가 아니야. 난 그냥 되갚으려 한 것뿐이야.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민석이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로 방송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도윤은 병실에서 지안과 함께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지안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거기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는 우리 건드릴 수 없습니다. 도윤이 최 여사에 대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최 여사가 고급 음식을 시켜 먹고 명품을 구입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최영자 씨는 아들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개인 사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들이 인터넷에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정신이냐, 저런 사람이 엄마다 같은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민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안은 휠체어를 타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지안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방화, 살인 미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민석이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25년? 25년이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민석이 지안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지안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잘못했어. 지안은 민석을 차분하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윤이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정말 끝난 느낌이에요. 요양병원에서 최 여사는 실어증에 이어 전신마비까지 와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최 여사에게 식사를 먹여주려 했습니다. 어머님,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최 여사는 음식을 삼킬 힘도 없어서 고개만 돌렸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이 혼자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지안과 도윤은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열심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지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정말 잘 버텨줬어요. 도윤이 지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합시다.
지안이 인큐베이터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요. 복수는 정말 끝이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요. 같은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 민석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석이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갔을까? 조금만 물러섰어도. 간수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강민석, 밥 나왔다. 일어나서 먹어. 민석이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 누웠습니다. 먹기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25년 동안 버티려면 힘이 필요해. 민석이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지안, 내가 진짜 미안하다. 늦었지만. 민석이 무릎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담재단 장학금 전달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단정한 한복을 입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재단 이사장 한지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은 도윤이 아기를 안고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기가 엄마를 보며 옹알거렸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꿈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지안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그 힘든 걸 이겨내셨어요? 지안이 잠시 도윤과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손 잡아주는 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꼭 자기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정해주는 길 말고요. 장학금 전달이 시작됐습니다. 지안이 한 명씩 학생들을 불러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김민우 학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학생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지안과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저택의 잔디밭에서 아기가 첫걸음마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우야. 엄마한테 와볼까? 지안이 무릎을 꿇고 아기를 향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기가 비틀비틀하며 한 걸음씩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 잘한다. 도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기가 지안의 품에 안기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용감하네. 지안이 아기를 들어올리며 뽀뽀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보며 지안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석 씨 소식이 떴네요. 뉴스에서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민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석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무거운 부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많이 변했네요.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민석에 대한 분노나 미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쪽 보기도 바쁘잖아요. 도윤이 지안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요양병원이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음식을 가져와도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간병인이 애써 말했지만 최 여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면회객 명단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안의 집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도윤의 팔베개를 베고 잔디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야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지안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조용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도윤이 지안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안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이기는 게 뭔지. 뭔데요? 도윤이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람들 지켜내는 거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네요. 지안이 도윤과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할 때는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제일 큰 선물인데 말이에요. 도윤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거네요. 아기가 부모의 손을 잡으려고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지안과 도윤이 아기의 작은 손을 함께 잡아줬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따뜻한 미소가 지안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같이 살자. 응, 약속해요.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별빛과 함께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안은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지켜낸 평범한 일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본 가족이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지안의 이야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에 대한 분노로 시작됐지만 결국 지안이 찾은 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었죠. 민석과 최 여사는 자신들의 욕심과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과 사회적 지위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반면 지안은 복수를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윤과의 사랑,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상처받을 때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지안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